1억 3천. 1억 3천 기부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96년부터 좀 28년에 걸쳐서 발굴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후세에 전승해주고.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16 중학교 3학년 때 군대 가셨죠. 아버님이 90살이세요. 헌신을 한 소년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니까 누가 자신을 해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또 안 올 거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순간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나라 위해서 15에 죽었으면 그것도 행복한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지금 인천학생 6.25 참전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참전관은 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개인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려 28년 동안 6.25 참전 용사인 부친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한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치과에서 치료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이 참전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이규현 치과 이규현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학생 6.25 참전관 관장이면서 이규현 치과 원장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근아입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매년 1,000만 원씩. 그러면은 그래도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13년이 돼서 올해 13차를 보내게 됐죠.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한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라는 먼 데서 참전을 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준 사람들이잖아요. 잊혀지고 있다는 게 좀 슬펐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랑 아버지가 기부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왜 에티오피아에 기부를 하지? 하면서 한 번쯤이라도 구글에라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의사들에게만 기부한 금액이 1억 3천이죠. 그 부친 이경종 옹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16 중학교 3학년 때 군대 가셨죠. 그때 인천에 있는 중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 2000명 정도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통영으로 피난 간 거였는데 너무 나라가 급박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자원을 하신 거죠. 1951년 1월 10일 날 입대하셔가지고 54년 12월 말에 제대하세요. 48개월 근무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96년 7월 15일 날 조기에 있는 참전용사 증서를 받으시고 읽어보니까 이게 훈장이 아닌 거예요. 증서인 것 뿐이에요. 그 내용도 이경종 씨는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요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국가유공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훈장도 아니고. 자신은 나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너무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서러움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군대 간지 모르겠다. 사실 아버님이 자원해서 간 건 맞는데 왜 갔는지는 모르시는 거야. 몇 명이나 가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많이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그렇게 궁금하시면은 한번 저랑 찾아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 보물 1호 아버님이 이제 그 인천학도위용대 활동가 6.25 참전사를 이제 이렇게 발굴 기록하시면서 그 만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성함하고 주소라든가 이렇게 일일이 다 쓰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이게 한 25년 된 것 같은데 그 녹음을 한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인천 학생 소년병들의 그 6.25에 참전하게 된 그 과정을 한 분 한 분
들어서 글로 써서 만들어 놓으니까 왜 참여하게 됐는지를 다 알게 된 거죠. 195분을 만나는 게 한 10년 걸렸어요. 1년에 한 20여 분, 한 달에 2분, 10년. 그랬더니 거의 퍼즐이 완성이 됐어요. 학도용대라고 하는 게 무슨 사설의 그 친목회나 동네 무슨 뭐 저기 야경단이 아니라 국방부 정훈국 인천지구 학도용대 대장이 육군대위 어미철이잖아요. 1950년 12월 16일 날 발행을 해서 준 건데 한 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찾아뵙고서 이분이 갖고 계셨던 거를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 양반을 만나서 1990 몇 년도에 98년도인가 여기 99년 97년 9월 18일 날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걸 받은 거고 받아서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어미철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어미철이잖아. 네. 만났어? 이분을 직접 만나셨어요? 만났지. 전라도에 가서. 그때 이 양반이 몇 가지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음성도 녹취를 다 하시고. 그렇죠. 사실 저는 아예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주말에 아빠가 같이 뭐 편지 접어서 보내자 하면 그냥 뭔지 모르면서 보내고 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다 이런 참전관 운영의 일환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크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료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그렇죠. 여기 이제 들러볼 수밖에 참정관 이렇게 둘러봐야지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부러 또 그렇게 했어요. 치과를 1층에 하고 참정관을 3층에 하면 가서 볼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적어도 오시는 환자, 보호자. 그래서 환자가 한 200여 분 되고 대개 보호자가 한두 명씩 오니까 애들인 경우에는 엄마가 오고 뭐 좀 노인네들인 경우에는 또 며느리나 딸들이 오니까 그래서 한 500여 명 정도 와요 하루에. 네, 뭐 구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송룡식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께서 동네에 묻혀 계시니까 좀 우리 오라버니 좀 그 국립묘지로 이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 무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 한 10m 이상을 열심히 파서 겨우 유골함을 찾아내서 이제 대정국립묘지로 이제 이장을 해드리는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이종창이라는 이종창이라는 아저씨가 얘가 내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요분이 송룡신님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송룡신님이세요. 이분은 그 소년병으로 가서 참여해서 돌아가신 거죠. 네.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소년병이란 분들이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나이에 참전을 해서 거기서 전사를 하신 경우에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잊혀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더 기억을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제가 요 정도는 제가 이거 제 건물이거든요. 치과를 하는데 다행히 여기 호구 영령들이 이경 원장 자네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돈 좀 많이 벌어 그리고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라고. 다른 데보다 제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받아야 될 월세를 안 받고 여기에 또 한 1억 원 정도 운영비를 내도 제가 특별히 우리 애들이나 안사람이 왜 거기에 밑빠진 덕에 이렇게 돈을 쓰냐라는 말을 하진 않으니까.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아버님이 90살이세요. 90살. 아버님이 이제 가끔 좀 이렇게 헌신을 한 소년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니까 좀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하고 나는 적어도 아버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은 정말 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있지 않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4살에 군대 가서 16살에 죽었다고 불쌍한 것도 아니고 90까지 장수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걸 아버지하고 제가 배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나라 위해서 15에 죽었으면 그것도 행복한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까. 16밖에 못 살았지만은 90까지 산 우리 아버지보다 그분이 더 훌륭한 삶을 산 거죠. 제가 이렇게 기록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누가 자신을 해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또 안 올 거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순간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그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분들을 보시고 또 참전해 주시면은 아버지가 참전하신 거, 아버지하고 제가 28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헛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걸로 봐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